안녕하세요. 저는 작곡하는 이병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작년에 2021년도에 쓴 현악 사중주를 위한 컨페로라는 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작년 미래학회 연주회 때 초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6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실내악제전 네 번째 연주회에서 다시 재연 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곡을 쓰기 전까지 현악사중주가 네 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곡은 습작이었고 두 곡은 정식으로 발표가 됐는데 항상 현악사중주를 이렇게 제대로 좀 써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기회가 돼서 작품을 써서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앙상블 아인스의 연주회 때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아인스의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를 듣고 같이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앙상블 아인스 현악사중주단 선생님들에 의해서 조연이 됐고 이번에 재연도 아인스에 의해서 되게 됐습니다. 이 곡을 쓰기로 마음 먹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그러니까 작곡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말하자면 일종의 좀 이렇게 몸을 만든다 그럴까, 좀 이렇게 좀 내적으로 좀 내실을 다진 다음에 쓰고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이 곡을 이제 썼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그 생각했던 대로 조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고 또 연주도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되어서 아주 좋았던 그런 곡이 됐습니다. 이 곡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작곡 기법이 또 잘 사용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법과 다양한 소리들의 결합,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형식 부분들의 나열, 그 다음에 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곡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현악사중주라고 하는 편성을 통해서 더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컨페로라고 지었는데 이 제목의 의미는 결합하다, 저항하다, 대조하다, 고려하다, 간출이다, 운반하다, 전환하다 등의 아주 이렇게 상반된 듯한 여러 의미를 지닌 그런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결합하다와 대조하다 이것도 사실은 좀 반대 의미고 저항하다와 고려하다 이것도 조금 반대 의미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다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조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조금 생소한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런 라틴어로 쓰고 싶어서 찾다가 이 단어를 발견해서 제 곡의 여러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를 제목으로 택했습니다. 이 곡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대조들이 등장합니다. 동시적인 것과 서로 분산되는 것. 동시적인 것은 이제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 그다음에 박절적인 것과 비박절적인 거. 그다음에 도약과 순차, 점진과 급진, 시시콜콜함과 생략. 그다음에 주법과 결부된 샘여림의 차이, 주법과 결부된 소리의 선명도 이런 것들이 이 곡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부분마다 형식 부분마다 이것들의 여러 가지 조합들로 인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형식 부분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곡은
크게 1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4번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이 14개의 부분은 8종류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 H에 이렇게 8종류의 특징적인 그 형태들을 지닌 요소들이 나오고, A는 첫 번째 부분하고 10번째 부분, B는 두 번째 부분과 7번째 부분, C는 세 번째 부분과 11번째 부분, D는 네 번째 부분과 12번째 부분, E는 다섯 번째 부분과 13번째, 그 다음에 F, G, H는 각각 6번째와 9번째와 14번째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A, B, C, D, E와 H 요소에 대한 설명을 어떤 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하게 사용된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요소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하면은, 이것이 곡의 시작 부분인데 매우 복합적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들이 이렇게 산재되어서 나옵니다. 주로 비동시적인 그러한 소리들이 나오고, 특징적인 개별 소리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어필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싱크가 되는 부분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비올라가 활의 그 줄 감개 부분을 활을 세워서 3번과 4번 현 사이 공간에 넣어서 양쪽 현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몰토 술폰티첼로에서부터 술타스토로 갔다가 술폰티첼로로 갔다가 다시 술타스토로 돌아오고, 몰토 술폰티첼로, 그다음에 술타스토, 몰토 술폰티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위치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높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7초, 5초, 3초, 5초, 4초, 5초, 7초, 5초, 3초, 6초, 5초, 4초. 그래서 3, 4, 5, 6, 7초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여린 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세컨 바이올린에 의해서 템포 72로 요소들을 이제 연주하기 시작하고, 템포 72에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그 연주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앞에 등장하는 주요 음들을 살펴보면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 음들인데, 이 음들은 8개 음들이고, 이 음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특수한 어떤 주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이고, 높이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음들은,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음들은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음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C플랫 도샵, 아주 높은 파샵, 파, 솔샵, 미, 솔, 미 내추럴입니다. 이거를 한 옥타브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얘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도샵, 미 플랫은 장이도,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솔샵과 C플랫도 장이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안쪽의 음들은 단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음씩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음 구조이고, 이것이 분산되어서 지금 이렇게 산재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싱크로 진행이 되다가 가끔씩 이렇게 싱크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싱크는 코르푸스를 이렇게 쌀탄도 하는 것으로 나오다가,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13번째 마디에서 제대로 악기들이 싱크를 내고 화음을 연주를 합니다. 그 화음은 이 화음이고, 이 화음은 뒤에서 이제 그 주요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화음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꼴레노 트라토로 요 첼로가 G음을 연주하는데, 솔음을 연주하는데, 이것이 이제 뒤에 다른
악기에 의해서 계속 그 유니즌으로 연주가 되면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부분인데 이 A 요소가 사용된 부분이 뒤에 하나가 더 있었죠. 그게 열 번째 부분에서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음악이 한창 진행되다가 세컨 바이올린에 의해서 아까 처음에 비올라가 했던 그 주법의 연주를 세컨 바이올린이 아주 여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에 그 음향을 이제 회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템포 88로 첼로가 이 간격을 받아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B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는 어떤 요소로 되어 있냐 하면은 바투토로 되어 있습니다. 바투토. 저는 이 곡에서 바투토와 살탄도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어요. 바투토는 한 스트로크에 한 음만 연주를 하고 활을 거의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탄도는 한 스트로크에 여러 음을 이제 튕기면서 때리고 활을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바투토는 활 끝부분으로 하게 했고 살탄도는 활의 중간 부분에서 했을 때 효과가 좋아서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투토가 주로 사용이 되고 아주 강한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에너지를 음향의 에너지를 이제 분출하는 그러한 주법이기 때문에 이 곡에서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음향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 단위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바투토로 순차 진행을 하죠. 순차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세컨 바이올린은 글리산도로 긴 음을 연주하고 비올라하고 첼로도 바투토로 순차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바이올린과 첼로는 긴 음을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있죠. 그것이 그 다음 마디에서 서로 역할을 바꾸고 그 다음 마디에서 역할을 바꿔서 세 마디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바투토가 싱크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7마디에 가게 되면 4개의 악기가 완전한 싱크를 이루어서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싱크로 가는 어떤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음들을 분석을 해보면 먼저 이 바투토 이 순차 진행에 사용된 음들을 뽑아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음들을 뽑아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 얘네들은 보다시피 이렇게 2번씩 등장합니다. 2번씩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처음에 퍼스트에서 시작했던 G샵이 제일 마지막에 G샵이 나오고 이것이 바투토의 그 제일 선명하게 들리는 이 G샵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얘를 높이를 정리를 해보면
바투토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음들은 이렇고, 긴 음들, 두 번씩 등장한 녹색의 음은 이렇고,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12음이 됩니다. 12개의 음을 이루게 되어서, 그 다음 G샵으로 다시 넘어갈 때까지 12개 음으로 이 앞부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강한 싱크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화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거를 풀어서 놓게 되면 솔샵, C플랫, C 도샵, 레, 미 플랫, 미 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이도 간격의 음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반음으로, 단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시되었던 그 음소재랑 같은 그 음정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 곡에서 이제 계속 등장하는 그 구성의 원리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곡에서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구성의 원리가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각 악기마다의 관계인데, 한 악기에서 연주하는 것은 아주 심한 불협화는 아니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지만 악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서로 다른 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협화적인 화음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뒷부분에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투토 하고 살탄도 하면서 그 다음 계속 그 한 활로 이어지는데, 활을 틀어요. 틀어서 활등으로만 소리가 나게, 즉 꼴레뇨 트라토로만 소리가 나게 활을 틀어가지고 소리가 변하게 각 마디별로 계속 그렇게 주법이 그런 주법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C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C 요소는 보다시피 이제 동음 반복이 주 내용이고, 여기에서도 바투토가 아주 강하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바투토가 4개의 악기가 다 싱크가 일어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러한 이 펄스 리듬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곡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에너제틱한 그러한 발산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디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 114마디는 8분의 7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8분음표 단위를 1로 했을 때 여기는 길이가, 요 마디는 7이 되고, 그 다음은 8이 되고, 그 다음은 5, 6,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앞에 여기 4마디는 7, 8, 5, 6 5, 6, 7, 8을 섞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5, 6, 7, 8 이렇게 그 편박을 구성을 했고, 이 앞과 뒤에는 아주 긴 마디들 배치를 했습니다. 긴 마디를 배치를 한 이유는, 이 안에 긴 마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마디로 끊기 어려운 그러한 패시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 마디로 구성을 했고, 어떤 마디 구분에 의한 구분에 의해서 리듬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처음에 나오는 이 화음은 앞에 나왔던 그 화음을 계속 이어받아서 가고 있고, 얘네가 퍼스트 바이올린과 첼로가 글리산도로 다른 화음으로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바투토가 이제 나오는데 바투토로 인해서 연주되는 요 네 개의 음이 이렇게 각 악기별로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게 솔샵, 라, 도, 파샵 이렇게 되고 여기 114마디부터 이제 이 화음들이 각 마디별로 계속해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투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르코로 연주하는 거에 비해서는 화음의 성격이 제대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음을 연주하냐에 따라서 현의 길이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장력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장력 변화에 의해서 높이뿐만이 아니고 그 음색도 변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장력 변화 그 자체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활로 때리기 때문에 그 장력의 변화, 그러니까 현의 길이에 따른 그 텐션의 변화를 우리가 소리로서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음들을 정리를 하면 112마디 여기 앞에 나왔던 이 화음은 여기 지금 아까 분석했던 8개 음으로 이루어진 화음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게 이제 글리산드로 도달한 음입니다. 괄호는 앞에 나왔던 음들을 중복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괄호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레플렛은 도샵에서 첼로가 도샵을 연주했었던 걸 중복하고 이 솔은 처음 나왔고 여기 미는 퍼스트 바이올린에 했던 것을 지금 첼로가 글리산드로 연주를 하고 라플렛은 또 퍼스트가 했던 것을 연주를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차해서 중복해서 재등장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투토로 하나씩 등장하는 음은 여기 네 음인데 여기 중에 솔샵은 앞에 나왔던 거고 나머지가 새로운 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또 12음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114마디부터 등장하는 이 화음들은 어떻게 구성했냐 하면은 한 마디별로 계속 화음이 변하는데 일단 뒤에 나오는 세 마디에 각 마디별로 4음씩 필요하니까 12음이 되겠죠. 이게 서로 다른 음들이에요. 그래서 12음이 되는데 반음 12음이 아니고 이 중에 레가 없습니다. 레 대신에 라 4분의 1음 샵을 사용을 했어요. 이유는 라 4분의 1음 샵 라샵까지 가는 이 경과적인 음을 쓰기 위해서요. 세컨 바이올린에서. 그래서 D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음 서로 다른 음이고 그 다음 구성도 이 12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른 음들이 쓰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뒤에 나오는 여기 그 126마디에 나오는 트레몰로 이 화음들도 계속 같은 원리로 여기에서 만들어진 화음들의 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이의 변화와 더불어서 현의 장력 변화에 따른 소리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최고음으로 네 악기가 전부 다 D음을 연주를 합니다. 아주 현이 짧아지겠죠. 거기에서 장력이 텐션이 가장 높고 소리가 가장 많이 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음악을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뒷부분에는 악보가 미처 다 없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이제 조성 의 느낌이 많이 드는 왈츠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높이는 조성이 아닙니다. 다 클러스터인데 조성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역시 리듬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기 멜로디를 구성하는 이 순차 진행 이것에 의해서 조성처럼 들리는데 높이는 전혀 그 조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이 조성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높이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지 조성에서 제대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여기서 갑자기 어디에서 그 인용한 듯한 그러한 조성감이 많이 드는 그런 것을 높이가 아닌 다른 요소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것을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단절해서 등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C 요소에 또 사용된 부분이 11번째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역시 빠른 피치카토와 트레몰로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바투토가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는 피치카토를 최대한 빨리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아르코라 하는 아주 빠른 트레몰로 이것이 C 요소의 변 형태로 또 11번째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D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D는 매우 박절적이고 싱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박절감이 아주 잘 느껴지는데 여기는 아까와는 달리 도약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 위에 적은 이 숫자는 각 8분음표마다 수직적으로 사용된 음의 개수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의 음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3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첼로만 혼자 나와서 1, 그 다음에 여기는 세컨 바이올린이랑 비올라만 나와서 2, 그 다음에 여긴 네 악기가 전부 나와서 4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보면 3124, 2313, 1332, 2331, 2444 이런 식으로 쭉 서로 계속해서 각 그 8분음표마다 동시에 나오는 음들의 개수가 조금 다르고 거기에 16분음표로 살짝 삐껴나가는 이런 리듬들을 집어넣어서 리듬적인 어떠한 그 흥미가 유발되도록 그렇게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라고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은 그 이 악기들이 다 도약이 일어나고 또 각 음마다 다이나믹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8분음표 단위로 소리의 성격이나 음색이 계속 변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위에 제가 이렇게 그 지금 가져온 거는 스케치 단계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계획 단계에서 제가 쓴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적은 숫자들을 요거를 먼저 적고 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어떤 악기를 쓸 것인지를 이렇게 대로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악기는 이렇게 긴 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올라랑 세컨 바이올린, 첼로, 첫 번째 바이올린에서 이제 긴 음이 중간에 이제 삽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살짝 포르테시모로 크레센도 되어서 이 긴 음의 존재를 알리는 그러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또 분산이 많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박절적이긴 하지만 가장 분산이 많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2음을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적은 것은 여기 두 마디까지의 음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2개의 음들이 골고루 사용이 되었습니다. 괄호로 한 거는 중복된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2개의 음이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 긴 음들을 표시를 한 것이고 도샵, 그 다음에 여기 라샵, 그 다음에 라, 도까지 이렇게 긴 음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D 요소가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된 곳은 12번째 부분입니다. 12번째 부분에 가면 여기도 이 박절적이고 도약이 심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는 템포가 달라졌어요. 템포가 여기는 54로 아까보다 느려졌고 또 달라진 점이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전혀 다른 것이 삽입이 됐어요. 처음에 박절적인 걸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것이 껴놓고 그것이 다시 박절적인 걸로 연결이 되어서 뒤에 가서는 점점 비박절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트랜지션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되고 박절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분산이 많이 되는 그러한 음향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요소는 긴 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긴 음과 함께 어떤 음들이 소리 이벤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시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동시적이지 않고 분산돼서 나오는, 그래서 긴 음과 어떤 다른 짧거나 상대적으로 짧거나 약간 길지만 그래도 긴 음보다는 짧은 그러한 소리들의 조합, 이것이 이 요소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이 5번째 부분의 시작은 순차적인 선율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율인데 꼴레뇨 트라토로 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한 그런 선율로 들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기에 퍼스트 바이올린이 G샵까지 도달하는 긴 글리산드를 통해서 G샵의 긴 음을 연주를 합니다. 그 와중에 나머지 악기들이 하모닉스를 연주를 하게 되는데 거의 동시에 연주를 하죠. 그 다음 밑에 단에 보게 되면은 이제 분산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는 잘 보면은 글리산도로 4개의 악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퍼스트 바이올린이 처음에 솔샵이죠. 솔샵에서 시작해서 F로 떨어지고 F를 비올라가 받아요. 받아서 미 플랫으로 떨어지고 그거를 세컨 바이올린이 받아서 라까지 떨어지고 라를 첼로가 받아서 결국 B 플랫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짧은 소리 이벤트들이 분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여기는 이제 첼로가 D 플랫을 쭉 까지 떨어져서 끌다가 이제 점점 몰토 슬폰티첼로에서 브릿지 위까지 가는 와중에 동시적으로 어떤 화음이 연주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 제일 위에 단의 음 높이를 구성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지금 퍼스트 바이올린의 G샵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이 하모닉스 음들의 화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다시 정리해서 분석을 해보면 파샵, 라, 레와 솔샵, 도샵, 미로 나눌 수가 있고 장사마음과 단사마음의 결합된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는 불협하지만 떨어져 있고 고음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불협화로 들리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솔샵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요 글리산도와 더불어서 나머지 이벤트들, 짧은 이벤트들의 음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12음이 골고루 사용이 되었고 이 글리산도와 짧은 음들을 합하면 전부 10개 음이 나오는데 빠진 음이 도와 레입니다. 이 도와 레는 다 첼로가 연주를 해요. 처음에 여기 피치카토로 첼로가 연주하고 그 다음에 C플랫까지 떨어져서 아주 여리게 트레몰로를 하다가 갑자기 도약해서 레로 옮겨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12번째 음이 됩니다. 그리고 퍼스트 바이올린에서 했던 라와 여기 C플랫의 도약 진행이 첼로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고 그거를 지금 표시한 겁니다. 마지막 단의 음 높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첼로에서 D 플랫, 그 다음에 고음에서 C 도샵 레, 역시 오는 반음으로 된 하모닉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반만 누르는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모닉스가 아니고 꽉 누르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래서 조금 탁하고 둔한 그런 소리가 나죠. 걔네들을 모은 화음이고 얘네들을 다 모았을 때 또 이러한 구조를 보이는데 역시 장이도와 단위도가 섞여 있는 그러한 조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소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됐는데 13번째 부분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긴 음을 세컨 바이올린이 C샵 하모닉스로 연주하고 다른 악기들이 이렇게 또 산재해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다양한 소리 이벤트들이 나타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 14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14번째 부분은 H 요소로서 여기 한 군데만 쓰였는데 얘는 또 특징적인 어떤 음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동시에 기음들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매치가 되어 있어요. 일단 리듬적인 것부터 보게 되면은 처음에 템포 60에 4분의 3박, 2박, 3박, 1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획, 스케치 단계에서 제가 정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32, 31, 45, 2.5, 6, 3, 2, 5라는 수열을 만들고 이것을 각 마디의 길이로 정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어떤 악기가 어디까지 유지가 되고 어디에서 끝나고 어디에서 어떤 악기만 나오고 다이나믹은 어떻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단 도안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성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소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그 변화 요소는 일단 활의 압력, 활의 압력을 제가 어떻게 지시했냐면 여기 나오는 포르테시모와 포르테시모는 약간의 활의 압력만을 사용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세지도 않고 일반적인 압력도 아닌 그 와중에 포르테시모와 피아노시모 또는 피아노 등의 다이나믹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안정한 음향들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음 단위의 음고들이 여기 등장을 해서 아주 섬세한 높이 변화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의 위치, 몰토, 술폰치첼로, 술타스토 이것도 여기에 지금 각 기음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고 활등이냐 활털이냐 꼴레뇨 트라토, 오르디나리오 이런 것들이 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조합된 음향들을 만들고 샘여림도 급격하게 변하게 했어요. 샘여림도. 그리고 활이 급작스럽게 멈추는 것도 만들어 놓고 어떤 현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마지막 부분을 구성을 하고 곡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은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페로라는 곡의 특징은 그래서 보셨다시피 매우 뚜렷한 특징을 지닌 요소들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요소들의 유사성으로 인해 형식적인 관계 설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요소가 한참 뒤에 다시 나오고 매우 비슷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금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설정되도록 머릿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형식 부분들 사이에 다양한 도약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형식 부분이 나오고 다른 형식 부분이 나왔을 때 급격한 도약이 있는 그러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에 이제 트랜지션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약의 정도를 다양하게 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다양한 대조들의 조합, 여러 대조들이 각 부분마다 다르게 조합이 되어서 복합적인 대조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악기 소리의 확장과 그것의 조합을 통해서 그 독특한, 그러니까 현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올려 본 그런 곡입니다. 그 다음에 상투적인 진행과 급격한 변화 사이의 균형.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음악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상투적인 진행이라는 것은 음악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 한 극단이라면, 다른 극단은 음악이 계속해서 뭔가 심하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곡은 그 둘 사이에 어떤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이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을 다 작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은 그 중간 형태, 중간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외부 현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정보의 양이 이제 증가하기 마련일 텐데, 외부의 정보가 증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프로그램 노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외부가 아닌 청자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떤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듣는 사람이 어떻게 취사 선택하고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양도의 평균치를 청중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객체가 더 복잡하다고 해서 그 평균치가 증가하는 것 같진 않다. 단지 단순화된 객체가 기억될 때 그 인상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그러니까 다양의 정도가 그 외부 현상의 다양의 정도가 계속 변한다고 했을 때 그 평균치가 변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도 그 다양한 정도의 평균치가 그 내부에서 변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의 양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정보의 양이 무의미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정보의 다양성은 어떠한 그 객체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객체가 기억이 될 때 그 인상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요소들의 다양도에 따라서 비례하게 우리가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 대상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객체에 대한 인상이 그 다양한 정도에 따라서 그 변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이라서 프로그램 노트에 한번 적어봤고, 지금 이 곡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음향들도 청중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곡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